네, 과제 성적을 일단 물어보셨는데, 지금 과제가, 잠시만요. 과제가 4개가 나갔고 3개가 마감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채점을 다 해놓거든요. 제출하시면은. 그리고 거기에 뭐 이 클래스 상에서 일주일 후에 뭐 그 과제 채점한 성적이 공개된다고 해서 저는 뭐 따로 그냥 채점만 해놨는데 그게 혹시 확인이 안 되나요? 확인되나요? 안 되나요? 확인돼요? 네. 그렇게 채점을 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숙제 3번 숙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세미나 대체 숙제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숙제로 채점을 안 할 거예요. 숙제로 채점을 안 하고 그거 제출한 여부 가지고 출석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그때 그 세미나로 대체했을 때 그 출석 관련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저희 수업방이 아니라 세미나 수업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방에서는 그게 출석 여부가 체크가 안 돼 있어서 다 뭐 결석 처리가 돼 있었는데 제가 그 3번째 숙제 내신 거를 바탕으로 이제 출석 여부를 다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번째 숙제는 이제 출석 여부에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아마 다 그냥 점수는 빵점으로 나가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성적 매길 때 그 3번째 숙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숙제들로만 이제 숙제 점수를 합산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됐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죠. 사실 저는 예전에 대학원생 때도 그렇고 학부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막 연휴 있으면은 누구보다 마음이 들뜨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거 굳이 수업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 비싼 등록금 내서 수업 받으시는 분들인데 저는 수업을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제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수업을 했고요. 수요일에는 당연히 수업 없고 그래서 파격적으로 그냥 오늘도 출첵하지 말아버릴까 했는데 너무 공지하기엔 늦은 것 같아서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신 이번 주는 숙제 안 나갈 거고요. 다음 주에 숙제 할 거예요. 네.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그, 또 이 클래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과제도 뭐 다들 잘 하고 계시고, 여기 질의응답 보면은, 그 만약에 수강생이 뭐 저한테 따로 뭐 메일이나 뭐 끝나고 채팅방에서 질문을 하는 것 중에 좀 공유가 필요한 거는 제가 여기 질의응답에도 같이 올려드리거든요. 지금 2가지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지난주 수업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했잖아요. 거기서 파이썬 할 때 메시그리드 함수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 그래서 질문 내용이랑 그거에 대한 답변 같은 거. 또 오늘 방금 올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파이썬 코드에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 그 probability density 펑션 확률 밀도 함수 구하는데 이게 디멘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올렸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뭐 좀 수업에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질문들은 다 올릴 거니까 여기도 좀 자주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를 할게 음, 제가 좀 수업 난이도나 이런 거를 계속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수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되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많았는데, 이게 욕심만 앞서고, 이게 제대로 커버를 계속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지난주에 되게 엄청 슬럼프를 겪었어요. 제가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학기가 지금 첫 번째 부임한 교수로 첫 번째 부임한 학기고 사실 작년만 해도 대학원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막 정신없이 지금 돌아가는 중이고 막 9월에 처음 임용돼서 막 바로 수업 시작한다고 지금 준비도 많이 못하고 했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도 되게 약간 자신이 있었던 거는
이제 그래도 교수가 하는 일이 뭐 수업이 있고, 뭐 연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수업은 좀 잘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제 대학원 연구실에 오면은 이제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책 하나 정해놓고 막 돌아가면서 공부해서 발표하고 막 이러는 거. 저는 스터디를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연구실에서. 그래서 뭐, 뭐 강의도 뭐 그냥 스터디의 연장 아닐까 싶어서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제가 따지고 보면은 연차도 되게 많이 찼었고, 대학원생에서도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랑 괴리가 약간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녹화했던 제 강의를 진짜 제가 아마 제일 많이 다시 들을 거예요. 진짜 그냥 다른 일 할 때도 맨날 제 거 강의 녹화해 놓은 거 틀어놓고 그냥 그거 들으면서 다른 일 하거든요. 근데 막 들어보니까 이게 막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를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설명이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 아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지난주 수업도 끝나고서 구글 폼으로도 막 또 피드백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 피드백도 그렇고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수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약간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뭐 지난주에 바쁜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수업을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학부 수업은 요거 하나 하고 대학원 수업은 또 다른 거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대학원 수업은 심지어 빵꾸 냈어요. 수업을 못 했어요. 수업 준비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지금 자괴감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좀 얘기를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좀 설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을 것 같은 개념을 오늘 좀 더 다룰 거고요. 네. 오늘 좀 보완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건데, 잠시만요. 우리가 맨 처음에 수업 일단 계획을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끝냈었죠. 아이고,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와 있고, 근데 날짜는 사실 여기에 와 있죠. 날짜는 여기에 와 있죠. 조금 늦긴 한데, 저는 사실 디시전 트리, 요 부분은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K민즈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 등장하면서, 맥시멈 라이클리우드의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도 나왔고, 뭐 EM 메소드도 나왔죠. 근데 특히 MLE,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들어갈 텐데, 여기는 제 생각에는 크게 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뭐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게 나오고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게 저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에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좀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 굳이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요거는 욕심을 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러스터링의 요거를 약간 보완을 하고 여기 초반 부분을 조금 하고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서포트 벡터 머신에 좀 시간을 할애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로 넘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 그 강의 앞부분 절반 중에서 아마 어려우면 제일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욕심을 내고 싶은 이유는
좀 머신러닝을 해봤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서포트 벡터 머신이 뉴럴 네트워크가 지금처럼 막 그거 하기 전에는 그래도 뭐 지금 뉴럴 네트워크만큼 잘 나갔던 건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좀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얘가 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한번 맛보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뒷부분은 그래도 좀 비교적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좀 욕심을 낼 생각입니다. 근데 욕심을 자꾸 왜 너는 그러면은 왜 자꾸 우리를 데리고 욕심만 내냐. 그래서 욕심을 내는 만큼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오늘 하는 건데 이거 강의에 그때도 얘기해 드렸지만 드래프트를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많은 양을 덜어낼 거예요. 이미, 이미 지금 여기 강의 페이지 수 보면은 원래는 30페이지였는데 지금 중간에 한 열 몇 장 빠져 있어요. 제가 뺐어요. 필요 없는 거 뺐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좀 ML이라던가 좀 그런 개념을 좀 느껴보고 이제 리니어 아니면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 요거를 시간이 되면 좀 보고 다음 주 수업은 이제 요거 못한 거에다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걸 들어갈 건데 요거에 들어가는 이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 요거를 맛볼 거다. 사실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면은 그거 하나 자체가 한 학기 수업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 학기 내지는 그 이상으로. 그것도 이제 학부에서 다루나요? 저는 이거 대학원 와서 이제 랩에서 스터디하면서 배웠던 과목인데 하여튼 그런 거라서 그거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을 그래도 좀 간단하게라도 커버를 하고 거기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거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백지에다가 얘기를 많이 할게요. 백지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라는 걸 했어요. 요런 걸 했거든요. 이거는 뭐였냐면은 파라미터 추정하는 한 방법이었고 확률이나 내지는 라이클리후드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이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보고 갈게요.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원래 뭐라고 썼냐면 XY로 할까요? 이렇게 쓰죠. 여기 이렇게 바를 쓰죠. 바를 쓰죠. 이거는 Y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X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사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보다는 프로바빌리티가 낫겠네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여기 이 바를 기준으로 원래 양쪽에는 이제 확률 변수가 들어가야 돼요.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뭐, 가우시안?
아니면 노말이라고도 하죠. 우리말로는 정규분포라고도 하죠. 우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원래 뮤랑 시그마 제곱에 대한 함수로 나오잖아요. PDF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써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맨 처음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원래 그 라지 P 내지는 PR이라는 거는 여기 안에 확률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리고 그거를 보통 대문자로 쓴다 했죠. 그렇게 보면은 요렇게 쓰는 거는 원래는 틀린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하면은 틀린 표현인데 사실 편의를 위해서 저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확률 변수도 아니잖아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P는 이렇게 쓰면 말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통 쓰는 이거 뭐죠?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세미콜론은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 바가 아니라 그냥 이 함수가 그냥 파라미터를 쓰는 거예요. 뒤에 뭐를 파라미터로 갖는지. 왜냐면 얘는 랜덤 베리어블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화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확률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원래 세미콜론으로 써야 맞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편의상 이렇게 발을 쓰기도 해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차차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로 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x라는 게 있고 요거를 요렇게 쓸게요. 세타 1. 요거는 사실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타가 여기서 세타는 세타 1 아니면 세타 2인데 요거는 일단은 확률 변수가 아니라 그냥 변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두 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세타 1이라는 어떤 파라미터 하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요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요거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이렇게 빨간색. 이거는 세타1이라는 파라미터 내지는 뭐 가설이라고 할까요? 하에서 x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x가 측정될 확률이라고 뭐 관측될 확률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 세타 1 아래에서는 일단 여기 뭐 이쪽에 x 값이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고 요런 데 존재할 확률은 낮다는 거죠. 이거 그냥 보는 그대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타2라는 어떤 파라미터 하에서는 x가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많고 뭐 요런 데서는 존재할 확률이 적다 이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음 그러면 우리 MLE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타를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뭐냐면 아마 세타는 세타1 아니면 세타2겠죠. 이렇게 하면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정의한다 했었죠. 라이클리후드. 뭐 한국말로 풀어서 하면은 이제 이게 보통 라이클리후드가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로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어떤 세타가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일어날 법하냐.
요런 뜻이에요. 이거 좀 아직 어렵죠. 근데 그때 라이클리후드를 어떻게 정의한다고 했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초록색으로 할게요. 우리가 어떤 위치 여기 스몰 x라고 합시다. x가 여기에 관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함수 값을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x1이라고 해볼게요. x가 x1일 때 세타1이랑 요거 두 개를 평가할 수 있죠. 이거는 사실 요 빨간색에서 올 거고 요거는 파란색에서 올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세타1이라는 데에서 x가 x1일 확률은 요 빨간색 함수로 평가를 한 여기 값이겠죠? 요 값이겠죠? 여기가 fx1 세타1이죠. 마찬가지로 세타2라는 파라미터 하에서 x가 x1일 확률은 여기죠. 그러면은 요게 더 크죠? 요게 더 크죠? 이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죠? 그러면은 x가 x1일 때 요거는 아이고 요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이제 요 방금 일어난 이 일을 그냥 좀 더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뭐 그냥 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틀린 건데 일종의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일 때에 세타1일 때 x가 일어날 확률이랑 세타2일 때 x가 일어날 확률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이 확률 자체를 그러니까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아규먼트 세타를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곧 가능한 세타들 여기서는 세타1 아니면 세타2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세타들 중에서 그때의 확률값이 더 높아지는 세타를 찾아라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아마 여기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 x죠. 아마 여기까지는 그 뭐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하면 세타 1이 나올 거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하면은 세타 2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나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일 때는 여기서 만약에 어떤 x 값이 관측이 됐다 하면은 그거는 세타 1일 때보다 세타 2일 때가 더 확률이 높잖아요. 그게 더 일어날 법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값보다 요 값이 더 크니까. 세타 2일 때가 세타 1일 때보다 더 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이 동네에서는 얘가 얘일 때보다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세타 1일 때가 세타 2일 때보다 확률이 더 크니까 우리의 추정은 세타 1으로 나오겠죠.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그러면은 좀 컨티뉴어스하게 가져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샘플을 뽑았다고 해요. 하나의 샘플을 뽑았는데 요거를 따른다고 해봐봐요. 그러면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나오겠. 요런 확률 분포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를 갖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세타 1을, 그러니까 샘플이 한 개일 때, U를 MLE로 추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실 뮤가 지금은 아까처럼 뭐 뮤1, 뮤2가 있는 게 아니라 뮤가 연속으로 존재를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렇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뮤1, 뮤2, 뮤3, 뮤4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촘촘하게 나눠진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네 개가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아, 이거 좋지 않은 예 같은데? 지웁시다, 이거. 지울게요. 그러면 우리 일단 한 개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뮤를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로 추정을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스몰 p가 되겠죠? 요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풀어서 쓰면은, 이거가 그러니까 결국 요게 되니까, 뮤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펑션이 되죠. 그럼 이거 풀어서 쓰면은, 뭐, 익스포넨셜, 원래 정확하게 쓰면은 요건데,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게 이제 로그를 취한 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었죠. 왜냐하면은 로그 함수가 항상 이렇게 우상향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원 함수가 최대일 때랑 그거의 로그 값이 최대일 때랑 사실 같아요, 뮤는. 그리고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확률 분포 함수들이 이렇게 익스포넨셜 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내릴 수가 있잖아요, 로그를 취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계산이 쉬워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로그를 취하면은 이거 사실 숙제를 하고 계셨다면은 이거 괜히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걸 텐데.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었죠? 아,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구나. 로그 요거를 취하면은 요걸로 나오죠. 요 앞에 있는 텀에 로그 취한 거랑 뒤에 있는 거에 로그 취한 거 그냥 더하기 빼기로 나오죠. 곱이니까. 근데 이거 사실 요 부분은 날라가죠. 왜냐하면은 뮤랑은 상관없는 컨스턴트한 텀이 되니까 그냥 아규먼트 맥시마이즈 뮤 하면 되죠. 근데 요거 보면은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x1 이꼴 뮤일 때, 이거 심지어 이게 아니라 여기죠? 여기일 때가 최대가 되잖아요. 그쵸? 이때 이거는 결국 x1 하면 되겠죠. 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x1. 다시 한번 맨 처음을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x1 샘플이 한 개 있을 때 이 샘플이 뭐냐면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 U랑 시그마 제곱을 분산으로 갖는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럼 샘플 하나만 뽑았을 때 얘의 평균을 거꾸로 추정을 해보면은 사실 샘플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기가 민이라고 추정을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실 만약에 분포가 요렇게 갖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었다 하면은 우리가 막 뽑을 거 아니에요. 샘플을 막 뽑아보면은 아마 여기서 샘플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샘플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샘플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위치는 여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인 즉슨 아까의 예를 가지고 이거를 다시 설명해 보면은 막 뮤의 후보가 되는 값들이 막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뮤1, 뮤2, 뮤3, 뮤4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게 아니라 얘는 완전 연속으로 존재하는 거죠. 가능한 뮤가. 그 중에 X가 여기 딱 들어왔다 하면은 이 X가 그러니까 요런 함수가 있는데 요게 최대가 될 때 뮤는 사실 여기를 평균으로 하는 요거일 거 아니에요. 얘 아까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세타가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세타일 때 이 F가 최대가 되는지를 봤잖아요. 다시 어떤 세타일 때 세타 1이랑 세타 2 중에 만약에 어떤 특정 위치 X에서의 이 두 값을 봤을 때 어떤 세타일 때가 더 컸나를 따졌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속인 경우죠. 그러면 X를 딱 했을 때 여기 교차하는 점들을 막 무수히 많은 유한계를 봤을 때 언제가 최대냐면은 요 X가 U하고 같을 때가 이 함수가 최대로 나오겠죠. 그 꼴이. 그렇다 보니까 이 뮤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요게 나왔겠죠. 이해되세요? 괜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샘플을 두 개로 늘었다고 해봅시다. 둘 다 같은 확률 분포를 갖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또 뮤를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실 지금 시그마를 쓰고 있지만 시그마 관심 없으면 요거 빼도 되죠. 어쨌든 뮤에 대한 함수로 나오죠. 이 x1이랑 x2가 일어날 확률이 뮤로 파라미터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사실 그때도 얘기했지만 IID 컨디션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그때도 아주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인디펜던트? 이거 다 2가 맞나요?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likelihood를 이렇게 쓰면은 아직 IID 컨디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니죠. IID 컨디션 중에 이 두 번째 건 들어갔네요. 뒤에 ID는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X1이랑 X2가 같은 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이 두 번째 말이죠. 똑같은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디펜던트를 추가하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요게 이제 IID 컨디션이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니까 여기가 프로덕트로 빠진 거고 두 개가 같은 파라미터를 따르니까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죠. 그래서 IID 컨디션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사실 결국 요거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1 마이너스 뮤의 제곱 곱하기 똑같이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2 빼기 뮤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로그를 취하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해보면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파이 시그마 요게 사실 두 개가 나오죠. 요거랑 요거. 그리고 2 시그마 제곱분의 x1 마이너스 뮤의 제곱 2 시그마 제곱분의 x2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 뮤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지금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뮤 아이고 그럼 우리 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아규먼트 맥시마이즈 뮤 로그 이렇게 구하면 된다 했죠. 그럼 요것도 요 텀은 또 필요 없으니까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아규먼트 맥시마이즈 뮤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1 마이너스 뮤 제곱 x2 마이너스 뮤 제곱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걸로 나오겠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뮤로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죠. 왜 얘가 맥시마이즈 될 때에 뭐죠? 필요 조건인가? 충분 조건인가요? 하여튼 미분을 해서 0이 나오는 점 중에 맥시마이즈나 미니마이즈가 나오니까 일단 그 컨디션을 먼저 구해보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뭐 나오지?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분의 1 요건가? 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게 0이 될 때를 따져보면은 뮤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샘플이 두 개일 때로 늘었어요. 샘플이 두 개인 경우. 샘플이 두 개인 경우인데 그때의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구해보면 라이클리후드 펑션은 이렇게 되죠. 주어진 세타에 대해서 x1이나 x2가 일어날 확률. 주어진 세타에, 주어진 뮤에 대해서. 주어진 뮤가 이제 여러 개가 가능하잖아요. 막 여러 개의 값들에 대해서 x1이랑 x2가 일어날 확률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요 함수를 최대화하는 뮤를 찾는 게 우리의 일인데 다만 이제 요거를 풀어서 써보는 거죠. 확률이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서. 그럼 이거는 인디펜던트니까 이렇게 나뉘었고 둘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해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거를 미분을 했을 때 로그를 취한 거를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조건을 살펴봤더니 그때 뮤값은 두 개의 평균 요거를 보통 평균이라고 하는데 평균 중에서도 아리스메틱 평균이라고 하죠. 이거 두 개의 산술 평균이라고 하나요? 두 개를 더해서 나누는 거. 막 이거 곱해서 뭐 루트를 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평균을 구하는 게. 근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더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아까 첫 번째 그러니까 샘플을 한 개만 갖고 있을 때 뮤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그 샘플의 위치 확률이 제일 높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샘플이 두 개가 됐을 때는 그 두 개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X1, X2 이렇게 두 개의 샘플이 나왔으면은 얘네의 모집단이 되는 그 디스트리뷰션은 사실 여기가 평균이 되는 게 제일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에스티메이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라는 방법으로 구해봐도
여기가 평균으로 되는 디스트리뷰션일 때가 요 두 개가 샘플로 측정될 확률이 제일 높다. 질문이 왔네요. 잠시만요. 그쵸. 모두 다 같은 평균과 분산을 따르고 있다. 그게 아까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요 두 개의 샘플이 보통 우리가 샘플이 여러 개가 나오면은 원래는 다 다른 분포를 따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가정을 하기를 이렇게 IID라는 가정을 했어요. 이 IID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란 말이고 이거를 줄여서 IID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뒤에 있는 Identically Distributed 그러니까 서로 다 똑같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같은 파라미터를 따르는 같은 함수꼴을 쓸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수강생이 한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모두 다 같은 평균과 분산을 따를 때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다 그렇게 속하죠. 우리가 뭐 막 샘플을 여러 개 취할 때 그게 어떤 일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막 샘플을 여러 개 뽑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봤던 예제는 뭐였냐면은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해서 n개까지 늘렸을 때 n개의 샘플을 뽑았을 때 IID 가정하에 XN이를 따른다고 하면 U에 대한 maximum likelihood estimate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n개 전체의 평균이 되겠죠.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막 n개의 분포가 막 뭐 있겠죠. 뭐 소팅된 것도 아니니까 막 이렇게 뭐 4, 뭐 x5, x6, x7, 뭐 x8 막 이렇게 있다 쳐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샘플이 결국 어떤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왔는데 이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는 뮤랑 시그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숙제에서는 이제 이것까지 구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임의의 어떤 파라미터 U랑 시그마 요 조합에 대해서 요런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요런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막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U랑 시그마를 막 조합을 했을 때 요런 샘플들이 관측될 확률이 제일 높게 나오는 뮤와 시그마 제곱이 언제냐를 물어본 거죠. 숙제는. 그쵸? 근데 숙제에서 아직 얘기하기 전에 일단 요 시그마는 고정이 돼 있고 뮤만 다르게 했을 때는 그럼 결국 뭐 요런 디스트리뷰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막 X축으로 왔다 갔다 해보는 거잖아요. 뮤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일 때 뮤가 언제일 때 이 X들이 관측될 확률이 제일 높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요 말 뜻이 결국에 maximum likelihood estimate 를 풀어서 쓴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뮤를 막 그러면은 언젠진 몰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금 샘플들이 막 요렇게 여기 막 여기 막 이렇게 놓여 있어요. 여기에 좀 많이 모여 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요런 분포 1번, 요런 분포 2번, 요런 분포 3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뮤, 뮤1, 뮤2, 뮤3에 대해서 얘네들이 관측이 될 확률 자체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라이클리후드잖아요. 이거 얘가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대충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아무 도움도 안 돼. 여기 샘플이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막 이렇게 7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요게 뮤1, 요게 뮤2, 요게 뮤3. 각각의 시그마는 같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라이클리후드 뮤1은 F 요거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프로덕트로 바뀌잖아요. 인디펜던트니까. 그럼 요게 사실은 뭐냐면 결국 요 뮤1에서 이 X일 때 확률값, X일 때 확률, 3일 때, 4일 때 이거 각각의 그 7개의 확률을 다 곱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라이클리후드 뮤2일 때도 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요 함수일 때 요 값, 뭐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요 값. 요거 7개를 다 곱한 값이 또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뮤3일 때도 똑같이 구할 수도 있죠. 뮤3, 뮤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봤을 때 뭐가 제일 높겠어요? 뮤2일 때가 제일 높겠죠. 왜냐하면은 가장 많은 샘플들이 요 뮤2에 제일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왠지 그러니까 뮤2 이렇게 쓰면은 오해의 소지가 높죠. 뮤3일 때가 제일 높을 것 같고 아니 뮤2죠. 뮤2일 때가 제일 높을 것 같고 뮤1, 뮤2, 뮤3일 것 같죠. 아마 여기가 제일 크고 여기 두 개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뮤의 후보가 평균의 후보가 이렇게 뮤1, 뮤2, 뮤3 세 개였으면 그때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트는 얘겠죠. 뮤2겠죠. 근데 다만 지금은 뮤가 아주 연속적으로 무한히 많은 경우니까 그 중에 어떤 뮤일 때가 제일 높겠냐 이거를 따져보면은 요 전체 샘플의 어떤 평균일 때 여기일 때가 제일 높을 거다. 요 말을 한 거죠. 이해되세요? 조금 이해되세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트를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보다는 조금 이해돼요? 어때요? 저번보다는 좀 이해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11시 정각까지 쉬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 갈게요. 네, 정규분포에서 y축이 의미하는 게 특정 값이 존재할 때의 확률 맞죠? 네. y축은 확률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면 공유해야 되는구나.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괜찮아요?
제가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출석은 했지만 화면을 안 켜고 마이크도 안 켜잖아요? 뭐, 보통 다른 수업에서는 잘 듣는지 뭐 그런 거 키라고 한다던데 저는 뭐 그런 거 뭐하러 해요. 그냥 들어왔으면 뭐 시간 되면 듣고 아니면 나중에 다시 보게 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게 듣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가 개강을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비대면으로 개강을 해서 아직까지도 비대면으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제 얼굴을 알지만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아무도 모르거든요. 요새 학교 오세요? 학교에 학생이 조금 있긴 하던데. 그래서 만약에 뭐 지나가다가 이거 나중에 종강할 때 얘기하려 했는데 뭐 지나가다가 만약에 저를 받고 막 아는 척을 하고 싶다 하면은 아는 척을 하세요. 저 뭐 무슨 수업 듣는 누구예요. 이름은 그래도 알거든요. 그래서 뭐 커피라도 한 잔 뭐 얻어 먹어도 되고 하니까 뭐 네. 나중에 시험 볼 때 돼야 좀 얼굴을 볼라나? 네, 그렇게 좀 아는 척을 하셔도 됩니다. 하기 싫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뭐 그렇고 라이클리후드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라이클리후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라이클리후드 좀 와 닿나요? 여기서 라이클리후드에 이어서 다른 얘기를 조금 필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더 할지 아니면 오늘 강의를 조금 나갈지 고민 중이거든요. 뭐 할까? 뭐 할까? 뭐 하지? 뭐 할까? 여기서 조금만 얘기를 더 할게요. 오늘 강의 자료는 거의 안 하겠네. 여러분,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해야 그래도 좀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얘기 없으면은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명 대답했어요.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트는 했어요. 아이, 뭐라 쓰는 거야?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파라미터, 라이클리후드. 근데 파라미터가 랜덤 베리어블일 수는 없음. 그쵸? 요거 했죠? 우리 뭐 할 거냐면은 MAP를 보고 갈게요. 이거 들어봤어요? 여기 꼭 I가 붙는 것 같던데? 이거 잘 모르겠네. 요거 두 개가 대표적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뭐 확률적으로 파라미터 추정하면은 보통 ML이 아니면 MAP거든요. 그래서 MAP는 뭐냐면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라고 해요. 여기 MAP에는 에스티메이트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여기 MLE에는 E가 들어가서 에스티메이트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이 에스티메이트를 뒤에다가 따로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맥시멈 내지는 맥시마이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이고 요것도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포스테리어 추정을 하고 그 파라미터도
랜덤 베리어블로 취급을 해요. 여기에 뭐 프라이어 뭐 논리지라느니 뭐 프로바빌리티라느니 요런 말을 써요. 우리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나온 적이 포스테리어 프로바빌리티가 나온 적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 베이지 디오렘에서 요런 걸 구하죠. 이렇게 하는데 얘가 라이클리후드, 얘가 프라이어, 얘를 포스테리어라고 부르죠. 우리 라이클리후드 지금까지 본 거죠. 라이클리후드. 요렇게 딱 쓰면은 이거 일부러 지금 파라미터를 세타로 쓰고 뭐 샘플 내지는 뭐 하여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x로 썼어요. 그럼 라이클리후드는 x 기분 세타예요. 요거의 어떤 의미나 느낌을 방금 전까지 봤죠. 그 px 기분 세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x의 확률인데 기본적으로 x에 대한 확률인데 세타가 주어졌을 때 x의 확률이잖아요. 이거 약간 컨디셔널이랑 라이클리후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막 쉽게 혼동을 해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비슷한 느낌은 맞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었죠. 주어진 세타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x라는 어떤 확률 변수의 확률이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 돼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주어진 세타에 따라서 x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분포들 중에서 우리가 주어진 x일 때 언제가 최대가 되느냐 여러 가지 세타들 중에서 또 말이 막 꼬이기 시작하네. 여러 가지 세타들에 따라서 막 다양한 꼴의 막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우리 주어진 세타에 대해서 언제가 이게 맥시마이즈가 되느냐에 대해 관심 있는 게 ML이었죠. 요 라이클리후드만 보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사실 똑같고 우리 요거면은 요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한다 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냥 표현은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포스테리어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 근데 이게 라이클리후드랑은 이제 요 두 개의 차이를 조금 느껴봐야겠죠. 이게 뭐가 달라지느냐. 그거를 조금 감미를 해봅시다. 요거를 약간 느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세타 1, 세타 2가 있었죠. 그래서 뭐 tx 세타 1, tx 세타 2 이렇게 있죠. 두 개가 있죠. 제가 막 P랑 F랑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다 결국 프로버빌리티 뭐 매스 펑션이든 덴지티든 어쨌든 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뭐 주어진 X 뭐 X1에 대해서 뭐 요거를 찾아봐라. MLE 하면은 뭐 여기를 기준으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음미를 해봐요. 요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X에 대한 확률인데 주어진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달라지는 X의 확률이잖아요.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세타예요, 세타. 세타의 함수예요. 세타의 확률이에요, 세타의 확률. 세타의 확률인데 언제 세타의 확률이냐면 주어진 X에서 X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확률이에요. 이거 조금 더 뭐랄까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러니까 확률을 평가하는 주인공이 세타라는 느낌이죠. 요거는 확률의 주인공, 확률을 평가하는 주인공은 X였는데, 그게 세타로 파라미터화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요 X에 대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세타가 세타 1 아니면 세타 2였는데, 얘도 확률을 갖는다고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9분의 10, 세타 1일 확률이, 세타 2일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바꿨어요. 그쵸? 세타도 원래는, 그러니까 주어진 세타일 때 x에 대한 함수 일단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근데 요 세타 1일 확률이 90%고 세타 2일 확률을 10%로 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맨 처음에. MAP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자체도 랜덤 베리어블로 취급을 한다고 했고, 그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에 대한 거를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라고 하거든요. 요게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돼요. 요게 프라이어. 그러니까 파라미터 자체에 대한 확률. 그래서 프라이어라는 말이 뭔가 뭐라 해야 되죠? 프라이어.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앞선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이전에 있는 어떤 숨어 있는 거에 대한 프라이어 논리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네, 그 뒤에 있는 거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은 X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라이클리후드 자체는 요건데, 요 세타에 대한 논리지니까 요거를 프라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가 라이클리후드고. 요거를 통해서 요거를 또 노멀라이즈까지 하면은 포스테리어로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원래 주인공은 X였는데 주인공을 세타로 바꾸는 어떤 작업이잖아요. 베이즈 띠오렘이. 아까 썼던 이게, 그러니까 주인공을 세타로 바꾸는 거예요. 주인공을 파라미터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스테리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라이어. 봐봐요.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도 표현을 해볼게요. 원래 프라이어 논리지는 그냥 주어진 데이터 없이 X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은 세타 1일 확률이 90%, 세타 2일 확률이 10%였는데 이게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포스테리어로 변해가거든요. 그럼 이거는 요거나 프라이어나 포스테리어나 둘 다 세타에 대한 확률인데 주어진 X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원래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가 X에 따라서 바뀐 포스테리어로 바뀌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똑같은 표현인데 계속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한번 그냥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요건데, 이거 직접 구할 수가 있나? 잠시만요. 짱구를 좀만 돌릴게요. 잠깐만.
제가 원래 MAP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하는 바람에 약간, 약간 헷갈립니다.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이게 사실은요, 지금까지 쓴 거 이해되세요? 일단, 요거를 자체를 아까 그 베이지 티오렘에 의하면은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포스테리어를 구해보려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요 세타1에 대해서 세타1 하면 되고, 요거, 요거 두 개가 원래 썸메이션으로 들어갔던 파트인데, 그게 사실 지금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요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요거는 요거에 비례하고 요거에 비례하고 그리고 p 세타 1 x 더하기 p 세타 2 x는 항상 1로 노멀라이즈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p 전체 세타 x니까 이게 아마 1로 나와야겠죠. 둘이 합쳐서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원래 함수가 뭐 예를 들면은 좀 스케일은 약간 무시를 할게요. 원래는 요거랑 요거 두 개였는데 우리가 여기에 프라이어 놀리지를 어떻게 어사인을 했냐면 9대1로 어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x에 대해서 원래는 요 파란색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의 확률이었는데 이제 빨간색이나 이 초록색에 대해서는 세타의 확률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x에 대해서 세타의 확률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주어진 x일 때 세타 1일 확률이 요 원래 이 세타 1, 요 파란색의 10분의 9에 비례하게 나올 거고, 요 세타 2의 확률은 뭐 1 빼기 저거 해도 되겠지만, 뭐 어쨌든, 요거에 10분의 1에 비례하는 식으로 나올 거다 이거죠. 그리고 두 개 합쳐서 항상 1로, 요 두 개를 합친, 요 빨간색이랑 초록색은 항상 더해서 1이 나와야 되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래 세타 원 라이클리후드만 볼 때는 아이고 이거는 초록색으로 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네요.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만 보던 시절, 라이클리후드만 보던 시절, 이때는 세타의 프라이어 놀리지는 없었죠. 그러면은 그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여기로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요 라이클리후드랑 요 라이클리후드가 같은 데를 기준으로 이쪽 X에서는 세타 1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나오고 여기서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세타 2로 바뀌는 이 여기만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 놀리지 그러니까 세타 1에다가 좀 더 무게를 줬잖아요. 세타 1일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세타 1에 대한 어떤 지식, 확률적인 지식을 곱함으로써 이 베이즈 티오렘을 통해서 포스테리어로 바뀌잖아요. 포스테리어로 바뀌면서 주인공이 세타로 바뀌었고 그때 디스트리뷰션은 요 빨간색 아니면은 요 초록색으로 바뀐다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를 기준으로 세타 1이냐 세타 2냐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정확한 그래프는 아니지만 지금 세타 1이냐 세타 2냐가 맥시멈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죠. 왜냐하면은 이게 웨이트를 주면서 요거는 9배, 요거는 그러니까 10분의 9배, 요거는 10분의 1배가 되면서 요렇게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여기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맥시멈 포스테리어 에스티메이트를 하면은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일어나겠죠. 같은 말인데 또 똑같이 또 하고 있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 좋지 않은 예였던 것 같아. 너무 마음의 준비 없이 너무 성급하게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MAP를 직접 구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MAP라는 방법을 쓰기는 써요. MAP라는 방법을 쓰긴 쓰고 그게 라이클리후드랑 결정적으로 언제 달라진다 하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이 파라미터 자체에 대한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를 갖고 이제 세타 자체도 랜덤 베리어블을 취급을 해서 이 주어진 x에 대한 세타의 프로바빌리티를 볼 수 있게 된다 했죠. 그래서 라이클리후드일 때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러니까 주어진 x가 일어날 확률인데 파라미터화된 요거를 바꿔가면서 평가를 했죠. 이해돼요? 그때는 x의 확률을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관측이 됐을 때 그 관측된 값이 일어날 확률을 평가를 하되 그 뒤에 있는 조건부 세타를 바꿔가면서 평가를 하고 그게 최대가 될 때의 세타를 찾는 거였잖아요. 말이 너무 어렵죠. 말이 너무 어렵죠.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계속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 계속 쓰기는 이렇게밖에 무술 수가 없어.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세타를 바꿔가면서 달라지는 이 프로바빌리티의 이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x가 어디에 있을 때, 과연 요거랑 요거 중에서 뭐가 더 일어날 법한 일이었냐를 따지는 게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었고, M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클리후드에다가 프라이어를 더 가져와서 포스테리어라는 확률을 만들었어요. 포스테리어는 결국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 세타의 확률을 직접 구해요. 주인공이 세타가 된다 했잖아요. 여기 썼듯이. 그렇게 되고 그거를 구하는 과정은 그냥 베이즈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 구하면 되고 이게 노멀라이즈니까 결국 분자의 비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하나 예시를 구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9대 10이 아니라 만약에 50대 50이면은 그냥 똑같이 유지가 됐을 거죠. 아니면 막 10% 90%였으면은 세타2 쪽으로 더 옮겨갔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주어진 x에 대해서 세타1일 확률, 세타2일 확률 이런 걸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문제를 낸다고 하면은 똑같이 x1부터 xn에 대해서 iid고 요거를 따르되
U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봐요. 요거, 요렇게 쓰면 이해가 돼요? 원래 우리 그러면은 원래 likelihood 할 때 U에 대한 거를 구하는데 이거 사실 X1부터 Xn까지 U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해서 구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U를 요거 자체도 랜덤 베리어블로 바꾸면은 U가 되고 U에 대한 어떤 프라이어 논리지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게 아까처럼 막 웨이트가 다르게 준 게 아니라 요거에다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그냥 일정한 확률을 어사인을 하면은 또 결국 달라지는 거 없죠. 이거 그냥 뮤에 대해서 뭐 인테그랄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그냥 컨스턴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결국 요거 필요 없이 요거랑 그냥 비례하게 되잖아요. 아, 말이 이거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 같다. 그래서 결국 만약에 MLE를 MAP로 바꾸는데 그 주인공이 되는 파라미터에다가 유니폼을 어사인을 하면 유니폼을 어사인을 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프라이어 놀리지가 그냥 아무 정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어가 유니폼이 아니라 어디로라도 조금이라도 치우쳐져 있다거나 하면은 우리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좀 아무것도 관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어떨 거라는 어떤 논리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세타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거는 어디에 나올지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ML이랑 MAP가 그냥 동일하게 나와요. 이게 좀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아마 수식적으로 구해봐도 아까처럼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 그냥 2분의 1, 2분의 1, 50%대 5대 5라는 뜻이잖아요. 5대 5로 해봤자 그러면은 달라지는 게 없죠. 달라지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MLE로 구했을 때나 MAP로 구할 때나 똑같아지는 거죠. 그 예를 그냥 노말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아, 이거 괜히 더 어려워졌네. 네, 그래요. MAP는,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자체에서 등장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자체를 그냥 기본적으로는 파라미터를 확률 변수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로 하는 게 기본이 될 거고 이제 특별히 MLE를 기반으로 하다가 파라미터 자체도 확률 변수로 가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 함수를 도입을 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MAP거든요. 아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할 건데 MLE에 비해서 뭐라고요? 세타가 나왔습니다. 그쵸? 아,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세타가 나올 수 있는 분포가 어디나 다 동일하면은 프라이어를 아는 거나 모르는 거나 아무 상관이 없죠. 찍기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MLE를 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말 맞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이렇게 MAP는 그냥 일단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갑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언젠가 MAP가 다시 나오면은 그때 다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MLE도 우리 지난주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할 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의 파라미터들을 MLE로 우리가 찾았었잖아요. 뭐 자세한 유도 과정을 다 커버를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MAP가 등장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지금 11시 반이네요. 우리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하나만 하고 끝내죠. 네.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때 리니어 리그레션 기억나요?
그때 뭐였죠? 그때 sum of squared error였나요? 그래서 뭐였죠? 뭐 실제의 y 값이랑 그때 더블을 썼나요? 뭐 이런 거 썼나요? 뭐 요거의 썸메이션? 요게 뭐 바꿔봤더니 뭐 wx 마이너스 y 뭐 이런 꼴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뭐 그거 나왔던 거 기억나요? 노멀 이퀘이션? 그때 t를 썼나? 아 제가 잠깐만요. 강의 자료를 그냥 직접 볼게요. 괜히 어렴풋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 세타랑 y를 썼구나. 노멀 이퀘이션 기억나요? 요거 디자인 매트릭스랑 노멀 이퀘이션. 그래서 결국 그 인풋이 되는 x들을 n개의 샘플에 대해서 그 막 다 쌓아가지고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고 그게 x였죠. 그거에다가 실제로 나왔던 값 y를 가지고 이렇게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하면은 우리가 그때 그 파라미터 세타 햇을 바로 구할 수 있었잖아요. 요거를 뭐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나와요. 그거랑 똑같은 게 나와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한 거였어요. 결국 클래시피케이션이란 말을 일단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였고 어 리그레션 내지는 에스티메이션이었죠. 왜냐하면은 연속된 값에 대해서 추정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봤는데 요거는 언슈퍼바이즈드였죠. 요거는 그 대상이 되는 값이 디스크리트한 거였죠.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면 슈퍼바이즈드고 디스크리트한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풋으로 어떤 멀티디멘셔널한 벡터를 받아오면은 우리 이거 원 오브 K 기억나요? 이거 클러스터링에 했었는데 이게 리그레션일 때는 원래 X에다가 세타를 해서 Y를 추정을 했잖아요. 어떤 리얼 밸류를. 요게 리그레션이었으면은 우리는 요거를 취해서 이번에는 그 클러스터링에 나왔던 원 오브 K를 볼 거예요. 이렇게 뭐 1000 아니면은 뭐 0010 요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째 클러스터링이었던 경우에는 몇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지였잖아요. 뭐 클러스터의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인풋이 뭐 첫 번째 클러스터냐 두 번째 클러스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클래스. 왜냐하면 클러스터는 레이블이 없을 때 하던 말이고 클래스는 이제 레이블이 달려 있죠. 그래서 전체 K 중에 몇 번째에 속하는지를 찾아내려는 거고. 네. 그리고 인풋은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우리는 클래스를 딱 하나로 결정할 거예요. 이게 뭐 주어진 인풋이 1번 클래스다, 2번 클래스다, 3번 클래스다 딱 하나로 결정을 하지 뭐 1번이거나 2번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디스조인트라는 말이 나오죠. 만약에 전체 도메인이 있으면은 요거를 딱 자를 거예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딱 자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이미 디시전 바운더리라는 거를 이미 배웠죠. 만약에 인풋 자체가 D디멘션, 뭐 예를 들어서 2차원이면은 그거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1차원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어떤 공간이면은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렇게 평면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한 차원 낮은 D-1 디멘션의 뭐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뭐 뭐라 하죠? 뭐 단면 내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뭐야? 아, 요거구나. 그래서 일단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원 오브 K랑 막 똑같아요. 원 오브 K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 나중에 할 거고 일단 만약에 클래스가 두 개면은 0 아니면 그러니까 뭐 0, 1 아니면 1, 0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0이냐 0 또는 1 중에 그냥 하나의 값만 나와도 되겠죠. 그러면은 뭐 1일 때는 첫 번째 클래스고 0일 때는 그 다른 나머지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K가 두 개보다 바이너리가 투 클래스가 아니라 뭐 3개, 4개가 되면은 이제 원 오브 K를 쓰겠죠. 그래서 뭐 D가 뭐 1000, 뭐 0100부터 해서 0001까지 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이게 단순히 0 또는 1이 아니라 0하고 1 사이에 어떤 실수를 갖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순히 이번 샘플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0 또는 1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확률을 나타낼 수도 있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제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올 겁니다. 일단은 그냥 0 또는 1로 해서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그냥 나타낸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이거 맨 처음에 우리 첫 번째 수업할 때도 이거를 얘기를 했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종류할 때 뭐 슈퍼바이즈드 메소드, 언슈퍼바이즈드 메소드 이런 것도 하고 뭐 접근 방법에 따라서 뭐 디스크리미넌트, 뭐 파라메트릭 아니면 뭐 모델 베이스드 뭐 이런 얘기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결국 우리는 주어진 인풋 X로부터 뭐 타겟 밸류 T 뭐 0 또는 1일 수도 있고 뭐 1000, 0100 뭐 요런 뭐 원 오브 K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버빌리티로 어사인을 할 수도 있다 했죠. 0.1, 0.9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요런 특별한 형태의 타겟이 나오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에 맞는 어떤 타겟 밸류로 나올 텐데 요 물음표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결국에는 사실 그러니까 결국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요걸 찾는 거예요. 요 블랙박스를 찾는 거예요.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찾는 건데 이제 뭐 슈퍼바이즈드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인풋이랑 어떤 트루 아웃풋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블랙박스를 찾아내는 게 슈퍼바이즈드고 언슈퍼바이즈드는 그냥 인풋만 넣는 거죠. 그리고 요 과정을 트레이닝이라고 한다면 이제 트레이닝 셋에 없었던 일을 하는 게 뭐 이밸류에이션이 될 거고 내지는 뭐 테스팅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아웃풋이
뭐 컨티뉴어스 하냐? 컨티뉴어스 하면은 뭐 리그레션이 될 거고, 뭐 디스크리트 하냐 하면은 뭐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클러스터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결국 요 물음표를 찾는 게 결국 머신러닝이 하는 일은 이 물음표를 어떻게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뭐 이미 몇 가지 봤죠. 리니어 리그레션도 했었고, 뭐 K-민즈나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링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슈퍼바이즈드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는 건데, 요 물음표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에 대한 거고,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 펑션, 그냥 기본 그냥 x부터 t까지 바로 가는 어떤 그냥 함수를 하나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요렇게 요거 이제 좀 보면은 느껴져요. 주어진 x에 대해서 클래스 k번째 클래스의 확률을 가지고 하는 어떤 파라메트릭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 클래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포스테리어를 바로 간 거죠. 일종의 클래스에 대한 포스테리어 함수를 바로 모델링 할 수도 있고, 이 주어진 클래스에 대한 x의 함수라고 해서 클래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클래스에 대한 x의 확률에다가 클래스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추가를 하면은 이런 포스테리어를 또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이런 말을 쓴다, 뭐 이런 거죠. 네. 여러분, 클래시피케이션 다음 시간에 합시다. 우리 추석 보내고 일단 클래시피케이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리니어 모델, 뭐 로지스틱 모델, 그리고 뭐 퍼셉트론, 그리고 이어서 뭐 서포트 벡터 머신 하는 거는 우리 추석 지나고 나서 깔끔하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숙제 없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봐요.